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매주 목요일 흥미로운 공연을 소개해드립니다. 일상 속 활력을 찾아내는 시간,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공연 제작사랑 안영수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이제 프로그램 진행하다가 이것부터 인사 한 말 하시기 전에 약속을 한 게 있어요. 청취자분하고 4266님께서요. 공연에 별로 관심이 없으셨는데 이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안영수 대표님 방송 듣고 뮤지컬 예약했다고. 됐습니다. 네. 저는 이거로 그럼 족합니다. 예. 저는 뭐 오늘 공연 소개 안 해도 됩니다. 예.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도 해주셔야지. 아, 고맙습니다. 아까 44 몇 번이라고? 4266님. 4266이요? 예. 제가 앞으로 제일 좋아하는 숫자는 4266 하겠습니다. 4266. 인사말 하기 전에 힘내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먼저. 고맙습니다. 드렸고요. 예, 자, 감사합니다. 이제 인사말 해주십시오. 예, 그럼 아까 조금 전으로 타임머신. 예. 공연을 소개할 수 있는 30분이 채 되지 않는 시간을 꽉 채워볼 각오로 오늘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안영수입니다.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기분 좋아졌어요. 각오 굳이 이렇게 다지시지 않아도 이미 청취자분들이 알아봐 주신다. 고맙습니다, 진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숫자는 4266. 외워야 되겠다. 자, 오늘 각오란 표현을 쓰셨는데 어떤 공연이길래 그렇습니까? 제가 그 시간을 꽉 한번 채워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갖고 온 공연이 한 2시간 정도 되는 시간, 소요 시간이 걸리는 공연이거든요. 근데 이 2시간 정도 소요 시간을 단 2명의 배우가 쉬지 않고 노래와 여러 가지 모습으로 꽉 채우고 있는 공연이 있습니다. 대학로에서 지금 객석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공연인데 아마 그 뮤지컬 좋아하시는 소극장 뮤지컬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만한 작품이거든요. 뮤지컬 해적이라는 공연을 제가 오늘 한번 시사에 갖고 와봤습니다. 근데 보통 뮤지컬이라고 하면 뭐 뒤에 이제 밴드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배우들도 화려하게 나오고 무대가 뭐 소극장이니까 무대가 막 뭐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배우들이 나와서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뭔가 소리, 음악 그리고 시각적인 효과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2명이 나와서 한다고요? 그렇죠. 2명이 나와서 하는 것도 하는 것이지만 해적이라는 제목만 딱 들으면 스케일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렇잖아요. 느낌에. 근데 그렇게 안 돼 있고 아주 색다른 구성으로 가득 공연을 채워놓은 공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학로에 2인극도 많고 1인극도 좀 있는데 이 2인극은 특별하게 제가 공연도 봤지만 정말 쉬지 않고 노래가 나오는 공연? 배우들의 모습이 쉬지 않고 바뀌는 공연? 이런 공연이어서 흥미진진하고 관객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짜임새가 돋보이는 공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명이서? 네. 2명에서 2명 다 해적이에요? 2명 다 해적이기도 하고요. 해적입니다. 제가 이게 공연 줄거리 설명을 해드려야 조금 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공연 내용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배경이 18세기 카리브해 해적들이 왕성하게 활동하던 그 해적들의 황금 시대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사실 이게 그냥 설정인 줄 알았는데 역사적으로도 그런 시대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시사역 덕에 자료 조사를 좀 하다가 1700년대 근데 시간이 또 길지도 않아요. 10년도 채 되지 않은 기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때 이제 해상무역이 막 활발해지면서 해적들도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해상무역하면서 유럽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배들이 뭐 굳이 그런 배들이 뭐 경호할 수 있는 뭐 군함이나 이런 거 뭐 붙이고 다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해적들이 중간에 기다리고 있다가 그 배 급습해가지고 그냥 맞습니다. 물건 뺐으면 대박. 뭐 이런 거잖아요. 노다지. 그렇죠. 그러니까 해적이 판을 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었다는 거잖아요. 그 시대에 실제로 있었다고 하는 해적들의 이야기를 모티브 삼아서 만든 공연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작품 이야기 줄거리를 좀 말씀드리면 이거 줄거리 오늘 긴데 제가 좀 빠르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요즘에 공연 설명할 때 집중 안 하시면 놓치면 끝이거든요. 루이스라는 아이가 있거든요. 제가 아이라고 표현했는데 극중 설정이 17세예요. 이 루이스는 아버지가 해적이라서 막연하게 이제 바다를 동경하는데 이 항해를 마치고 돌아온 그 해적 아버지가 집에 돌아와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이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난 어느 날 그 아버지의 친구였던 캡틴 잭이라는 해적이죠. 캡틴 잭이 찾아와요.
이 잭이 루이스한테 아버지가 남긴 유물이 있냐, 유산이 있냐 물어보는데 뭐 별게 없는 거예요. 네. 그 하나만 남겼는데 그게 약간 편지 같은 그림 같은 걸 하나 남긴 거예요. 네. 거기에 이제 장미 그림이 있는데 이 장미 그림이 사실 해적들만 알아볼 수 있는 보물섬 지도였던 거죠. 네. 그렇지. 예. 요거 좀 뻔한 것 같지만 그래도 좀 네.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네. 해적인데 뮤지컬 제목이. 예. 이 지도를 가지고 이제 그 캡틴 잭이 떠나려고 하는데 루이스가 자기도 좀 데려가 달라고. 바다에 대한 동경도 있고 해적에 대한 동경도 있으니까. 예. 그 노래 제목에 가장 그 시대 멋있는 직업은 해적이었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네. 자기를 데려가 달라고 하는데 캡틴 잭이 보기엔 너무 어리기도 하고 안 된다 이렇게 말렸는데 이 루이스가 기지를 발휘해서 네. 그 보물섬 지도를 먹어버립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지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이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으니까 나를 데려가라. 나만 봤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캡틴 잭과 루이스 이 두 명의 이인극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바다로 떠나게 되죠. 네. 보물섬을 찾아서. 그러면서 여행 중에 만나는 주요한 인물이 있는데 바로 명사수 앤과 검투사 메리를 만나게 되거든요. 네. 이 두 명의 캐릭터가 정말 매력적이고 멋진데 이 이야기는 조금 나중에 하도록 하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보물섬에 도착하게 됐는데 보물섬에는 사실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보물섬에서 있었던 많은 이야기들은 공연의 스포일러가 될 수 있어서 제가 요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 예. 결국 보물섬에서 보물을 찾지 못하고 다시 또 항해를 떠나게 되는데 네. 당시 해적들한테 가장 무서웠던 것이 해적 헌터를 만나는 일이었거든요. 네. 이 해적 헌터한테 잡히게 되면 교수형에 처해지고 해적들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 해적 헌터와 결국 만나게 돼서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캡틴 잭과 그 해적의 아들 루이스와 그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매력적인 캐릭터라고 말씀드렸던 앤과 메리. 예. 이 네 명의 이야기들이 네. 그 위기 상황에 각자의 모습대로 아주 멋지게 표현되거든요. 아니 배우가 둘이라면서요. 지금 몇 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더 있어요. 거기 빅토리아라고 앵무새도 있고 많은데요. 앵무새도 나와요? 네, 앵무새는 누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앵무새는 목소리가 녹음돼 있는 것 같던데. 그래요? 네. 제가 이렇게 많은 배역을 그럼 두 사람이 다 소화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중요한 포인트는 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이 캡틴 잭을 맡은 배우가요. 예. 검투사라고 말씀드렸던 메리 역할까지 동시에 소화를 하고 예. 해적의 아들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루이스 이 역할을 맡은 배우가 이 총잡이 앤 역할을 함께 하거든요. 1인 2역씩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성별이 메리와 앤은 여성이거든요. 네. 캡틴 잭과 아들 루이스는 남성이고요. 예. 그러니까 그 역할을 맡은 배우가 남성 역할도 하고 여성 역할도 하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성별도 왔다 갔다 하고 한 명의 배우가 두 가지 캐릭터를 왔다 갔다 해서 젠더 프리 캐스팅이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공연을 보는데 하나도 어색하지 않고 아주 치밀하고 대단하게 만들어 놓은 두 명이서 꽉꽉 채워 놓은 이런 공연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예. 공연을 굉장히 재밌게 보신 것 같은데요. 예, 제가 공연을 보러 갔는데 이 두 명이서 나와서 하는 공연들은 약간 그래도 지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약간 어색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요거 재밌습니다. 그래요? 예, 요거 재밌고요. 제가 공연을 보면서 좀 느낀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그 배우를 보통 무대의 꽃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 공연 보고 나면 이래서 배우가 무대의 꽃이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배우 연기가 훌륭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배역을 잘 이렇게 여러 1인 다역을 하는 걸 잘하기 때문입니까? 두 개 다예요? 두 개 다죠. 그 능력도 대단하고 연기도 대단하고 그 구성도 대단한데 네. 이 그 캐릭터들을 그 배우들이 맡고 있는 캐릭터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너무 멋있어요. 멋이라고 딱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캐릭터별로 잠깐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네. 저희가 해적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이미지 그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에서 네. 잭 스패로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느낌의 모습대로 제가 말씀드렸던 캡틴 잭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멋있고 카리스마 있는 해적인 것 같은데 약간 아저씨풍도 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허술한 것 같기도 하고 네. 해적은 반드시 지켜야 될 규율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규율을 본인이 다 하나도 안 지키고 네. 네. 뭐 이런 역할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위기의 상황에 딱 닥치자마자
자기의 목숨 같은 거는 생각하지 않고 이 루이스를 살리기 위한 어떤 헌신적인 모습을 딱 보이면서 매력적인 모습을 보이죠. 네. 그리고 이 루이스라는 역할은 17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이 루이스라는 캐릭터가 성장하는 모습까지 같이 좀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캐릭터들입니다. 루이스와 캡틴 잭은. 네네. 사실 근데 이 캡틴 잭과 루이스는 좀 뻔한 캐릭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해적이라는 드라마에서 보면.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메리, 검투사 메리와 총잡이 앤. 이 두 명의 캐릭터가 정말 매력적인데 이 메리와 앤은 제가 어떻게 메리는 바다의 포세이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누구한테도 칼싸움에서 져본 적이 없는 캐릭터고 앤은 총잡이만큼 이 총 쏘는 것만큼은 누구한테도 져본 적이 없는 그런 캐릭터거든요. 네. 이 역할들이 맡고 있는 모습을 무대 위에서 멋지게 표현해야 되는데 무대 위에서 총을 쏠 수도 없고 그렇죠. 칼싸움도 아주 리얼하게 만들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렇죠. 어떻게 표현하나 했는데 이 둘이 싸우는 장면을 노래로 만들었다거나 이 배우들의 분장에서 보이는 그 모습들이 너무 카리스마 있고 멋있어서 관객들이 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왜 아이돌 그룹에 입덕 포인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딱 그 입덕할 수 있을 만한 공연을 통해서 입덕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캐릭터를 형상화를 기가 막히게 해놨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명의 배우가 네 명의 배역을 소화하는데 그렇죠. 근데 각각 캐릭터가 전혀 다르게 완전히 새로운 캐릭터들을 그렇게 잘 소화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캐릭터가 정말 잘 살아있는 그런 공연이란 말씀인데 그러다 보니까 공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 캐릭터를 연기하는 배우의 매력적인 것들을 보시고 몇 번씩 같은 공연을 보는 재관람률도 굉장히 높아지고 그리고 이제 그 여장을 한 그러니까 남장을 한 여자 배우의 그 캐릭터를 연기하다 보니까 그 시대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거기서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여성의 모습도 발견하게 되니까 일반 관객분들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이 작품을 보신다.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와, 이게 흥미가 확 돋아나게 만드는 처음에 그 공연 설명인데요. 4622님, 4266님, 4266님 덕분에 제가 지금 업이 돼갖고 좀 오늘 신나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가 이 대목에서 노래 좀 들어봐야겠죠. 노래 듣고 가야죠. 첫 번째 곡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아까 최고의 총잡이 앤이라는 이 캐릭터랑 캡틴 잭이 부르는 넘버거든요. 두 사람이 처음 만나서 앤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해적선에 타게 할 수밖에 없는 매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장면을 드라마랑 같이 만들어낸 넘버거든요. 요거 드라마랑 같이 좀 들으시면서 상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함께 듣고 오시죠. 슈팅 매치. 게임은 공정하게. 오케이. 저 한판에 엠보니에 에이 내가 손구멍을 낸다. 아유 추워서 어떡하냐. 아유. 저 간판에 엠보니에 이 내가 손구멍을 낸다. 리차드 조지 좀 뻔하다죠. 저 풍향계 저 숱하게 공지 내가 날려버리겠다. 아유 이거라도 꽂아줘야 되나 저거 풀스에. 저 풍향계 저 숱하게 대가리 내가 날려버리겠다. 제임스 노아 토마스. 스텔라 마리스 검은 바다 위에 밤길 비춰준 별. 스텔라 마리스 검은 하늘에서 혼자 노래하는 별. 밤바다의 별 선원들의 별. 무승부 게임은 끝났어. 게임은 이제 시작이야. 좋아 뭐든지 마지막 승부 별을 정했다. 별? 마지막 승부 포기할 건가.
가자. 뮤지컬 해적의 스텔라 마리스라는 넘버 김여원, 김이후 배우 목소리로 듣고 오셨습니다. 들으면서 예. 막 상상이 갑자기 확 됐어요. 아 이게 네. 제가 설명을 드리고 나서 들으시니까 상상이 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네. 그냥 들으셨으면 이게 무슨 노래지 이러셨을 텐데 이 설명을 듣고 들으면 이게 그림이 살짝 그려지거든요. 예. 이 시사야 듣고 나서 해적을 만약에 보러 가시면 아 이래서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흥분해 갖고 방송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예. 그 넘버 들으면서 예. 배우가 도대체 그러면 남녀 성비가 어떻게 되는 거지? 지금 다 여성 목소리만 들려와요. 그렇죠. 이게 2명밖에 없는데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게 네. 1인 2역이라고 했고 네. 한 명이 남자도 연기했다 여자도 연기했다 한다는데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네.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이번 시즌에 8명이 캐스팅됐는데 남성 배우 4명 여성 배우 4명이 캐스팅됐어요. 예. 남성 배우는 남성 배우들끼리 연기하고 여성 배우는 여성 배우들끼리 연기하는데 여성 배우가 할 때는 여성 역할은 여성 배우가 하니까 그냥 하는 거고 예. 여성 배우가 이제 남자 캐릭터를 연기할 때가 있고 남자 배우가 여성 캐릭터를 연기할 때가 있는데 예.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는 이 자체만으로도 좀 재밌을 만한 이야기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가 상상하기에 남자 배우가 여성 캐릭터를 연기할 때는 목소리를 여성스럽게 내려고 일부러 뭐 어머 그랬어요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어느 정도는 살짝 목소리의 톤은 변화는 주지만 캐릭터를 연구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표현하지 않아도 캐릭터가 더 돋보이게 네. 표현했기 때문에 관객들이 그걸 보고 이걸 약간 그 웃음거리나 이렇게 보여지지 않고 캐릭터화시켜서 관객들이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굉장히 더 세련되고 맞아요. 멋진 표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억지로 톤을 바꿔가면서 막 이렇게 목소리 억지로 내고 네네네. 갑자기 뭐 의상도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색하기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참 신기한 생각을 들었던 것이 그 연극 오만과 편견 이런 거 보면 네. 그것도 2인극이거든요. 네. 근데 그 2인극은 2명의 배우가 23개의 배역을 연기해요. 23개의 배역을 연기해요? 네, 뭐 손수건을 들면은 뭐 어머니가 됐다가 네. 모자를 쓰면 누가 됐다가 이런 식으로 관객들이 그 설정을 이해해야 돼요. 네네. 그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고 매력적인 방법인데 이 해적은 그런 장치가 있지 않고 네. 의상 전체가 완전히 다 갈아입혀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사실 코트 하나 입고 코트 하나 벗고 이런 건데 네. 완전히 한 명의 배우가 2가지 역할을 한다는 느낌보다 4가지의 캐릭터가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래서 이 작품의 굉장한 매력이라고 저는 공연을 보면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약간 마술 같은 느낌? 맞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아이들이 저기에 누가 있어라고 하면 그걸 믿잖아요. 네네네. 그럼 뭐 굳이 그렇게 뭐 엄청나게 모양이 똑같거나 그러지 않아도 맞습니다. 슈퍼맨이라고 믿거나 그러는 거 있잖아요. 예. 관객이 그런 입장이 되겠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객분들이 아까 제가 입덕 포인트라고 말씀드렸는데 관객들이 어떤 작품을 좋아할 때 뭐 지금도 이 공연의 서사나 내용 자체 이 드라마가 쌓여지는 켜켜이 쌓여지는 그 가운데 감동이 왔을 때 좋아하시는 관객분들이 계시는데 네. 이 해적은 그 내용의 메시지도 좀 좋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역할을 하는 배우들의 매력을 캐릭터에 대단히 잘 꽉꽉 채워서 만들어 놨다. 그래서 이 공연을 보고 나면 저 배우 정말 대단하다. 저 배우가 만든 저 캐릭터 정말 해석이 요즘 말로 쩐다. 막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네. 네, 제가 쩐다라고 하니까 PD님을 잠깐 보시던데 PD님이 번거지 모자 쓰고 계셔서 네, 그런 매력이 있는 공연이라 굉장히 그 배우 예술, 배우가 꽃이라고 생각하는 배우 예술을 보실 때 좀 색다른 면으로 만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오늘 굉장히 이렇게 설명을 예. 신나서 하셨잖아요. 이렇게 업되셔서. 예. 7970님 정말 보고 싶게 설명해 주시네요. 뮤지컬은 노래가 생명입니다. 코로나 후유증으로 집콕한 지 너무 오래된 주부인데 문화생활 간절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5988님. 지난해 무엇이든 보러 가야해서 소개하신 빨래 뮤지컬 들은 후부터 뮤지컬에 대한 호기심과 매력이 빠져 아들이 퇴근 후 몇 달 동안 준비한 창작 뮤지컬 동아리에서 공연하는 공연 이틀 다 봤답니다. 대단하시네요. 0011님 네. 이거 소개 안 해드릴 수가 없는데요. 저도 이 시간 너무 좋아요.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고 에너지가 충전되는 시간입니다. 진행자니까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지금 청취자분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고 계세요. 더 신나 하시라고 제가 지금. 이런 분위기면 시사회에서 45분 편성으로 늘려주시면 네, 안 된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즐거운 기분으로 마지막 곡 어떤 건지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예,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그 앤이라는 역할 그리고 메리라는 역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앤과 메리가 부르는 넘버거든요. 남장 여자로 최고의 검투사와 총잡이 자리에 선 해적 캐릭터. 이 둘의 연대 그리고 약간 끈끈함. 네. 그 이상을 보여주거든요. 네. 아주 묘한 장면인데 이게 사실 시간이 긴데 중간에 아마 끊칠 텐데 요 앞부분이라도 좀 맛을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분 그대로 가져가면서 노래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랑 안용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치킨 쿠폰 당첨자 5분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올려두겠습니다. 끝곡으로 김대현, 정동아 배우가 부른 뮤지컬 해적의 우리 모두의 기억나지 않는 꿈이라는 넘버 들으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남고. 내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을 텐데 뭘. 지옥? 아니. 설마 천국? 검은 밤하늘에 검은 구름 위에 청보라 빛고래가 헤엄칠 때 넌 금방 알 수 있을 거야. 날 알아볼 수 있을 거야. 잘 생각해봤어. 지금 여기서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면 내가 살고 싶은 이유. 넌 나를 찾을 수 있어. 널 찾아냈기 때문이야. 넌 나를 만날 수 있어. 널 잃어버릴 순 없어. 밤하늘에 헤엄치는 고래 혼자 남긴 시로. 검은 밤바다에 검은 침묵 속에 가라앉은 별 하나 반짝일 때 넌 금방 알 수 있을 거야. 날 알아볼 수 이다혜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영화에 대해 자팍다식한 대화를 나눌 이다혜입니다. 이번 주에 이야기할 영화는 2021년 개봉한 성적표의 김민영입니다. 제목은 왜 성적표의 김민영일까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 정희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김민영이 받은 성적표라는 뜻으로 순탄히 읽히는 김민영의 성적표와 달리 성적표의 김민영이 되면 다소간의 혼란을 유발하는데요. 이 영화에는 민영이 받는 성적표가 2개 나옵니다. 하나는 학점 문제로 담당 교수와 메일을 주고받느라 정희에게 소홀하게 되는 원흉의 성적표가 있고, 다른 하나는 그런 민영을 보고 정희가 점수를 매긴 새로운 성적표가 있습니다. 성적표의 김민영이라는 제목은 성적표에 적힌 김민영이라는 사람, 즉 정희가 본 민영을 반영하며 두 친구의 존재를 제목에 녹여냅니다. 성적표의 김민영은 초반에는 정희의 이야기 같다가 말미에 이르러서는 민영의 이야기처럼도 보이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마법은 성적표를 통해 완성됩니다. 청주에서 서울까지 온 친구를 무시하고 제멋